안녕하세요. 음어와의 이현도쌤입니다. 오늘은 서양음악의 역사, 그 중에서도 음악이 가장 다양하게 분화된 시기이자 현재 진행형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근현대 음악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내용은 최대한 쉽게 구성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워낙 어렵고 얽혀있는 것이 많은 부분이라 내용이 어렵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빠르고 간결하게 바로 시작해보죠. 시작! 먼저 근현대 음악을 알아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이어 춘추전국 시대 같았던 19세기 음악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보충, 요약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스트가 자신의 13개 교향곡에 처음 적용하며 확립된 교향시 양식은 이전의 교향곡들과는 달리 정해진 이야기가 있었고 이를 기하음악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리스트 이후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에 의해 계승되었고, 특히 교향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통해 구체적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들 뿐 아니라 추상적인 이야기를 기하음악으로 풀어내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음악이 더욱 고차원적이고 복잡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이후 다른 음악가들이 추상적인 음악을 시작하는 데 있어 큰 영향을 받기도 하였죠. 와, 말이 어렵죠? 쉽게 요약해보자면 리스트의 영향을 받은 슈트라우스의 영향이 이어져 현대 음악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저번 수업 시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19세기는 전쟁을 앞두고 불안하고 어지러운 시기를 지나며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제국주의에 반발하여 자기 민족의 민족성을 녹여낸 민족주의 음악이 시작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19세기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음악의 큰 흐름을 만들며 자신들만의 특징을 만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았을 차이콥스키는 완전한 민족주의 음악가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러시아 민요나 민속적인 색채를 짙게 보이며 민족주의적 성향을 일부 보이기도 하였으며, 특히 민족주의 음악의 대표적인 인물인 무소록스키는 러시아 5인조로 활동하며 러시아 음악의 음악 양식을 확립하고 민속적 색채를 마음껏 드러내는 등 민족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 전쟁과 침략으로 인해 제국주의에 반발하여 민족주의 음악이 나타났고, 이를 계승하여 무소록스키를 대표로 하는 러시아 5인조 등의 민족주의 음악가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편 이러한 러시아 음악의 영향을 받아 더욱 폭넓은 음악을 하게 된 프랑스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색깔을 짙게 나타내는 음악 사조가 혜성과 같이 나타났는데, 이들이 바로 인상주의 음악가들이었습니다. 인상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라벨과 드뷔시였죠. 오늘은 시간 관계상 드뷔시에 대해서만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죠. 그래도 아쉬우니까 라벨 선생님에 대해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자면 라벨 선생님은 존잘러였습니다. 드뷔시는 라벨과 함께 거의 유의한 인상주의 음악가로, 이전까지 화성기법을 사용해 만들어진 음악들은 사람들이 어느 타이밍에 긴장을 주고 또 해결하는지 계산하고 분석하게 하여 머리로 이해하게 될 뿐 음악의 완전한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했고, 러시아 음악 등 다양한 음악을 받아들이며 발전한 19세기 프랑스 음악을 바탕으로 옛 음악에서 벗어나 청중들이 들었을 때 바로 느낄 수 있는 세련되고 감각적인 선율을 사용하면서도 이전의 화성기법들을 의도적으로 피해 기존과는 확연히 다른 색다른 느낌의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으며 또한 음악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업적으로 드뷔시로부터 20세기 새 시대의 음악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 복잡하니까 잠시 정리하고 넘어가죠. 고전 시대를 지나 19세기 개성을 중시한 낭만 음악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지만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 어지러운 시대 상황과 혼란 속에서 음악 역시 다양한 변화를 거치며 분화되었고,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아 다양성을 받아들인 프랑스 음악을 토대로 일어난 인상주의의 영향과 리스트가 확립한 교향시 형식을 발전시킨 슈트라우스의 영향으로 발전한 어려운 주제를 추구하는 경향, 즉 이전의 화성기법에서 벗어나려는 형식과 어려운 주제를 추구하려는 경향이 합쳐져 뒤틀린 황천의 난이도를 지닌 현대 클래식 음악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배경을 알았으니 그 종류를 하나하나 알아보아야겠죠. 하지만 앞에서 보았듯 현대음악은 깊게 들어가면 헤어나올 수 없는 난이도를 가지고 있으니 이 시간에는 난이도를 살짝 낮춰 맛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음악도 재미있는 음악이 굉장히 많으니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진짜로 정말로 거짓말 안 하고 겉만 살살 훑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어려운 거 싫잖아요. 어차피 선생님도 어려운 거 못 가르치. 아무튼 먼저 표현주의 음악입니다. 표현주의 음악은 현대인의 긴장과 공포, 우울과 불안 등 내면의 부정적인 요소를 표출하는 것으로 달에 올린 피에로로 유명한 쇤베르크가 대표 음악가입니다. 쇤베르크로 대표되는 표현주의가 왜 주목을 받았냐면 음악의 조성을 완전히 박살냈기 때문입니다. 쇤베르크는 기존의 조성 체계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해 이를 깨고 부정하는 음악을 추구하였고, 이에 따라 달에 올린 피에로는 전통적인 조성과 화성, 형식과 구성 등을 모조리 박살내고 모든 것을 재창작한 대담한 작품입니다.
어지러운 박자, 선율, 긴장된 음향 등 매우 독창적이면서도 이상한 매력이 있는 음악을 추구한 것이죠. 자, 시간도 없고 어려우니 이제부터는 한 줄씩 요약하여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신고전주의. 신고전주의란 혼란한 현대음악 속에서 다시 예전의 이성적인 음악을 추구하자는 움직임이었는데, 이는 나중에 현재 우리가 많이 즐기는 실용음악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실용음악은 음악가 힌데미트에 의해 정립된 음악으로 모든 사람이 쉽게 즐길 수 있는 음악을 뜻합니다. 다음, 강렬한 리듬과 화음을 사용하며 인간 내면의 충동을 강렬하게 표현한 원시주의. 음의 높낮이, 세기, 리듬 등 음악의 모든 것에 순서와 규칙을 정해 연주하는 촉렬주의. 기존의 악기를 벗어나 오로지 인공적인 전자음으로 음악을 만든 슈토카우젠의 전자음악.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들으면 쉽게 잊혀지지 않는 우연성 음악. 우연성 음악은 작곡가 존 케이지가 이론적으로는 소리가 존재하지 않아야 할 무향실에 들어갔을 때 외부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순간에도 자신의 신체 내부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을 깨닫고 만든 것으로 Everything we do is music.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음악이 된다는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음악은 존재한다는 실험적인 시각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4분 33초 동안 연주자가 피아노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때 청중들이 내는 바스락거리는 소리, 기침하는 소리 등등 그 자리의 모든 순간, 모든 소음이 음악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지금 여러분이 강의를 듣는 이 순간에도 배경음악이 안 들리는 것 같지만 사실 지금 들리는 선생님의 목소리도 음악의 일종이라는 것입니다. 우연성 음악에서 모든 소리는 음악이거든요. 존 케이지의 주장은 당시에는 음악계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오히려 미술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며 현대 미술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이후 음악계에서도 결국 이를 인정하게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현대음악의 특징, 이전의 화성기법에서 벗어나려는 형식과 어려운 주제를 추구하려는 경향의 결합은 음악이 매우 난해하고 어렵고 다양해지게 했음. 실제로는 지금 언급한 것보다도 2배도 넘는 갈래를 두며 전문화, 세분화했음. 선생님의 평, 내용이 어려워 미안해요. 다음에 더 쉬운 수업으로 봅시다. 안녕. 선생님의 덧붙인 말, 어차피 외울 것도 많은데 관심 있는 사람은 스스로 더 찾아보시고 왜 그런 음악들이 나타나게 되었는지만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다면 조금 더 쉽게 음악을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는 실패. 끝.